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상황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요즘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북공정에 대해서 최요한 평론가와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연결되어 있죠?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날씨가 안 풀리네요. 예, 좀 썰렁합니다. 예,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 이 동북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 좀 해주세요, 평론가님. MC님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네. 동북공정이란 말을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동북공정을 옛날부터 단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옛날부터 꽤 오래된 것 같죠. 예, 우리의 옛 그 역사들을 예. 다 중국 쪽으로 다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저도 대학교 때인가 그때 좀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꽤 오래 전에 예. 그때는 이제 역사 왜곡이라고 해서 예. 동북공정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아, 그때는 단어는 없었는데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삼성 만주 지역의 역사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해서 이제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 제목이 동북평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 공정이라고 하고요. 되게 기네요, 제목이. 예, 이 줄여서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동북 삼성의 헤이룽장성, 지린성, 라오닝성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파생되어 나온 현대사와 미래사의 현황에 대해서 2002년 초부터 5개년 계획으로 라오닝성을 중심으로 2007년까지, 그러니까 5년까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주변 나라들과 경론을 겪으면서 강력한 반발식이 추진된 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아, 그때가 2002년도면 2년부터 2007년까지. 아, 그럼 제가 성인 때였군요. 제 기억이 잘못됐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으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된 건 이거고. 예. 사실은 그 80년대에도 역사 왜곡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고 그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근현대 중화민국 시절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현재 진행으로 이어지는 동북방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를 규정하려는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동북공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동북공정이 단어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됐지만 그 이전에 80년대에도 중국의 그러니까 소위 그 역사가들을 통해서 왜곡하는 시도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리신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끝난 건데도 지금도 계속 역사 왜곡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중국 무슨 출판사 이런 데서 역사책을 펴냈는데 고구려 백제 부여 역사를 중국 언어로 정리한 역사서를 펴낸 거예요. 2016년에. 아, 그래요? 2017년에는 발해와 거란의 역사를 똑같이 중국의 언어로 펴낸 그런 식으로 책을 출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경 내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자국의 역사에 편입하려 했던 이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 10년도 더 흘렀는데 역사 왜곡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친구가. 실제로 중국이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그럼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김치하고 한복은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김치도 자기네 거다, 한복도 자기네 거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면 생략하고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우리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을 중국 국적으로 해놨어요. 이 얘기도 제가 언젠가 들은 것 같아요. 예, 민족은 조선족으로 왜곡을 해놓고 이렇게 정정하라고 막 하는데 정정하지 않아요. 그 지난해 12월 31일 날 그 서경덕
그 성신여대 교수가 윤동주 시인 탄생 104주년 알리면서 장례글을 올렸는데 예. 바이드 백과사전 검색해 보니까 윤동주의 국제 중국이더라. 민족은 조선족이더라. 항의메일 보냈는데 안 고친대요. 예, 참. 예, 중국 정부는 고구려를 또 이제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 민족 정권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동북공정 국가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단정해서 공식적으로 그 견해를 확정해 버렸어요. 예. 뭐 이제 고구려와 고려와 조선족은 이거 이어지는 거 아니다. 예, 고구려의 고씨와 고려의 왕씨는 혈연적으로 다르다. 예. 예. 시간이 25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사적 계승성이 없다. 뭐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가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중국의 허위 유튜브 저작권 등록은 너무 유명합니다. 중국의 허위 유튜브 저작권 등록. 그러니까 중국의 음반 제작자가 예, 예. 유튜브에 등록된 한국 가요 저작권을 마치 중국인 가수나 중국인 단체가 소유한 것처럼 등록해서 저작권을 챙깁니다. 아, 그게 말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예. 아, 허가 받지 않고 중국어로 개사해가지고 예, 예. 원곡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99%가 이걸 다 믿는다는 거죠. 아, 이거 예를 들어서 크네. 다비치의 난 너에게, 다비치, 예, 예. 예,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예, 예. 아이유의 아침 눈물, 토이의 좋은 사람, 예. 이승철의 서쪽 하늘, 또 되게 많아요. 이러다가 뭐 대한민국의 애국가도 중국 거라고 하겠어요? 예? 예. 와, 이거 너무 심하네요. 뭐 무슨 뭐 예. 파퓰러 음악까지도 이거 다 자기네들 거라고 저작권을. 예. 아니 이렇게 주변 나라들의 뭐 반발 그리고 세계인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역사적인 왜곡을 해가면서 동북공정 등을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보려면은 이제 중국의 민족 구성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그렇죠. 다민족 국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한족이고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지만, 근데 55개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하지만, 이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 영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64%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소수민족의 땅에는 정말 국가 발전에 필요한 많은 양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 소수민족들을 전부 다 독립해서 나라 세우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1991년 망한 소련과 같은 꼴이 납니다. 그렇죠. 소련 망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15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됐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중국은 소수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소수민족의 통합이 가장 큰 목적이군요. 예. 아니 그러면은 중국이 그 동북공정을 펼치는 이유가 개혁개방 정책과 또 뭐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1978년부터 뭐 고향 있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렇죠. 뭐 까만 게 뭐 흑묘백묘를 하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서부터 경제 개방 개혁 개방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인구를 밀고 나니까 미국을 추월해가지고 지금 경제 대국이에요. 이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나 뜻하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신장과 티베트 등지에서 중국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중국 내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이고 그들의 모든 역사도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족이 살고 있는 중국 동북삼성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는 동북공정을 계속 추진 중에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좀 다른 방법으로 국가 통합을 이루어야 할 텐데 역사 왜곡은 좀 아니죠. 네, 맞죠. 특히 이제
이번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중국의 소위 그 문화 공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또 더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식전 행사에서 한복을 입고 장구를 치는 여성들이 나와서 장백조선족 나왔습니다. 영상에. 예. 장백조선족 자치연의 여성들이에요. 또 한복을 입은 남성들은 북을 치고요. 예. 모닥불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강강술래까지 등장했어요. 네. 중국의 고유 민속춤 중국 올림픽 개회식 개막식 식전 행사에서 펼쳐졌는데 여기에 심지어 세계의 북을 치던 삼고무 나오고요. 신나게 상모도 돌리고요. 배경음악만 중국풍이지 이게 한국의 전통 문화였죠. 요즘에 웃을 일이 없는데 진짜 중국 때문에 너무 참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세계인들로부터 이제 많은 비판 그리고 이제 의아함의 눈초리를 받았는데 예. 그리고 중국은 또 뭐 역시 찔리는 게 있었던지 그 영상을 한국에는 안 내보내기로 해서 그래서 또 더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 다 나고 한국에 나중에 다 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었어요. 뭐 찔리는 게 있었는지. 영상 또 보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와장을 올린 한옥이 등장합니다. 한옥도 등장합니까? 네. 가족들이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모습도 등장하고 상위에는 음식이 김밥하고 김치가 있고요. 막걸리 보이는 술잔을 따르면서 한복을 입은 남녀 서로 건배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를 다 거기다 다 넣네. 네. 또 다른 이제 카메라 이렇게 쫙 이동하면서 다른 실내 공간에서 한복 입은 사람들이 떡매를 치고요. 곳곳에서 윷놀이를 즐깁니다. 예? 윷놀이 있었어요? 예. 떡을 빚고 김치를 담그는 한복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한국 동계올림픽이야 막 이런 착각을 했죠. 참 전 세계적으로 다 보여지는 데서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영상. 특히 이제 한복하고 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주 이렇게 이제 노출시키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바로 중국의 그 문화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비판이 당연히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1980년대에는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리덴프나 순위랑 등의 학자에 의해서 제기돼서 지금 이어져 왔지만 이제 2007년에 끝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나타나는 특징 동북공정은 한국 문화를 중국 것이라 주장하는 시도가 국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화패권주의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이나머니를 뿌리면서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우기고요. 중국인 누리꾼들은 댓글 조작과 선동을 벌이고 애국심에 근거한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그 우리나라 탤런트 박신혜 씨가 한복 입고 이렇게 딱 사진 찍으니까 중국 그 누리꾼들 막 몰려서 그 밑에 막 댓글로 막 욕설을 써놓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한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개인 SNS 조작단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전방위적인 활동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은밀한 지원에서 비롯됐다 이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게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밝혀졌어요, 진짜? 팩트예요. 여론 조작이 목표예요. 근데 중국은 심 뚝대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무슨 뭐 너무 그냥 우리나라 언론이나 모든 쪽에서 너무 민감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일각의 목소리들도 있는데 여하튼 참 정말 씁쓸하고 답답한데요. 예. 뭐 한복이나 뭐 다양한 그 한국 전통 문화 외에도 한국의 일제 강점기 저항 시인 윤동주 시인 참 어이가 없죠. 예, 그리고 뭐 삼계탕이라든지 뭐 김치 등등 너무도 많은 그런 한국의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우긴다는 거를 이제는 뭐 세계인들마저 다 알게 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최영만 평론가님. 왜 하필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우리 한국 대한민국 문화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까?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노출도가 높았어요. 인기도 많았고요. 그렇죠. 뭐 H.O.T도 뭐 초대박이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외에 다른 3국에서는 인지도가 깊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중국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시기에 중국이 갖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 나라 소위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문화의 힘이 약하다는 인식하고 연관이 됩니다. 한류가 엄청 세다 이런 말씀이시네. 이게 그렇죠. 한류가 엄청 났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에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예. 21세기 들어 꾸준히 쇄신하고 성공한 한국의 드라마, 케이팝, 웹툰, 한국 영화, 한국 게임, 한류의 성장과 확산이 지금은 뭐 명실상부의 세계 최고죠. 그렇죠. 세계 문화 이끄는 데 돌아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3국,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 뭐 이렇게는 알려져 있지만 더 많이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집중 공략했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국 문화가 외국에 소개되고 세계인들이 인정하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외국에서는 그걸 돈의 힘으로 맘먹고 외국한다면 외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죠. 왜냐하면은 BTS 때문에 전 세계에 문화가 다 알려져 있어. 한국 문화가 알려져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는 좀 이렇게 좀 왜곡해도 좀 미비하니까 이럴 때 빨리 우리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시죠? 돈으로 이렇게 처바르면 된다라는 거였죠. 실제로 전문 용어를 쓰시니까 처발난다고.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실제로 일본을 좋아하는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커뮤니티를 이루는 적도 있었는데 기모노와 일본 건축 양식이 당나라 문화를 베낀 거라고 중국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특정 서양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을 때 그 서양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을 옹호하고 중국을 반박하면서 조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었죠. 왜냐? 그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소개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한국을 콕 집어서 중국이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일본처럼. 그로 인해서 중국 현재 우리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데 왜 안 먹히지 하고 어리둥절을 해야 할 텐데 그 이유는 방탄소년단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국 사람도 몰라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문화가 거의 뭐 세계 탑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패막이 외국인들이 방패막이를 안 해줬었다 이런 안 해줬었죠. 몰랐습니다. 원인도 있었고. 예. 아니 그리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나타난 동북공정의 저의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도 이제는 뭐 크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CNN과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의복인 한복 등 한국 문화를 중국이 자신들의 것으로 전유하려는데 한국인들이 오랜 기간 짜증 느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사건의 배경에 역사 논란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이게 CNN, 로이터 통신, AP 통신 비슷하게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를 이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소위 얘기해서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매력적으로 어필된다. 이건 뭐냐?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이제 BTS를 비롯한 K-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많은 이제 언론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한데 중국의 이 소위 얘기해서 파워라는 거 이것이 현재 세계 1, 2위 다툼을 미국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두려움. 예, 서양인들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있겠죠. 우리 한국이 워낙 기가 센 민족이라서 강대국이면은 아이고 중국 놈들, 일본 놈들, 뭐 미국 놈들, 소련 놈들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세서 힘센 나라들한테 놈자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서구인들은 이것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 맞서 싸우니까 이게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 외신들이 이번 논란을 단순한 뭐 한중 간의 뭐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넘어서 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부딪히는 현재의 상황과 또 주변 나라들의 그 반중 정서와 위기 의식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중국이 그 올림픽을 개최하고 유치하고 개최하고 문화도 막 역사 왜곡하고 막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편파반정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반중 정서가 커지고요. 이 세계적으로 커졌지 않습니까? 이 미국은 뒤에서 웃고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동북공정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더 확산된다. 왜? 중국은 저런 나라야라고 이렇게 이제 외국에 이렇게 알리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중국 스스로 이렇게 미국과 부딪히는 상황 만들어낸 측면도 있고 그렇죠. 예. 참 그 저희 경인교통방송도 여러 나라의 다문화의 여러분들이 청취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참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안 좋게 얘기하기도 참 이게 좀 껄끄럽긴 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지금 이런 그 태도가 좀 너무 좀 오해 소지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있습니까? 일단 뭐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이 우리 정부 대응이 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바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중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라든지 사람들은 이 중국 정부의 이런 소위 얘기하는 문화제국주의 같은 이런 것도 반대합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 이 자체가 시진핑 체제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지 양심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아마 경인방송을 들으시는 경인교통방송 경인교통방송을 들으시는 죄송합니다. 예, 100.5메가헤르츠. 예. 이 경인교통 방송을 들으시는 양심적인 그 중국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으시단 아마 말이에요.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얼토당토하지도 않게 뭐 중국 싫어 이게 아니거든요, 거죠. 절대.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국 역사 왜곡에 학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권에 관계없이 관련자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예. 참 이 문화라는 게 이게 늘 발전하고 또 이제 변화하는 거지만은 특정한 공동체 정신과 또 역사, 또 전통 등이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건데요. 이 동북공정으로 이 남의 문화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건 이건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물론 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또 지적도 있지만은 선을 넘는 게 자꾸 낮아지면은 오해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좀 얼른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바뀌길 바라고 우리 모두 좀 더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평론가님 잘 들었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